처음부스의 편집자 전유진입니다. 오늘은 뇌과학과 심리학이 알려주는 시간 컨트롤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2주에 걸쳐서 우리의 시간이 빠르게 혹은 느리게 가는데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무엇이고 이것들이 어떻게 시간의 속도에 영향을 끼치는지 실험을 예시로 들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너무 이론적으로 막 뇌의 뉴런이 전류를 받아들이고 막 이런 얘기로 들어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실험으로 설명드리는 편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각 요인 설명드린 끝에는 이런 실험에서 알 수 있는 점에 더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포함해서 간단하게 그 내용을 요약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의 시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나이를 제외하고 크게 5가지인데요. 가장 중요한 나이 부분은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요인을 책에 나온 대로 읽어보자면 첫 번째, 순간의 삶. 주의를 집중하는 일이 시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즉 주의력이 미치는 영향. 두 번째, 느리게 흐르는 시간, 경각심이 미치는 영향. 세 번째, 통제하기, 감정이 미치는 영향. 네 번째, 당신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성격 특성이 미치는 영향. 다섯 번째, 시간의 혼란, 약물과 정신장애가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런 각 요인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뇌의 처리 속도와 주관적인 시간 속도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제 이것이 우리의 시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저 혼자 방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듣고 처음은 주의 집중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네. 첫 번째는 주의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어떤 실험을 하나 예시로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책에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980년 가을 조지아에 있는 오거스타 대학에서 한 그룹의 학생들이 방에서 실험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학생들은 한 사람씩 스토브 위에 물이 가득 채워진 커피포트가 올려진 방으로 들어갔고 실험을 수행하는 과학자가 몇몇 학생에게 이렇게 말했다. 실험이 조금 늦어질 것 같으니 준비가 되면 다시 돌아올 테니까 물이 끓으면 다른 방에 있는 나한테 전화해 주겠는가? 다른 학생들에게는 끓는 물 이야기만 빼고 똑같이 말했다. 4분 후 실험자가 돌아와 참가자들에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 생각했는지를 물었다. 그는 커피포트를 관찰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오래 기다렸다고 느꼈다는 사실을 알았다. 물이 끓기를 기다린다는 사실이 시간을 느리게 흐르게 만드는 원인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완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시간을 경험하는 상황을 전만적 시간 경험이라고 하는데요. 지켜보는 주전자는 잘 끓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실험에 따르면 이 말은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의 흐름에 주의를 기울이면 시간이 느려지고 반대로 주의력이 떨어지면 시간이 빨라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실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인식을 할수록 더 느려진다는 예. 그러니까 그 시간의 흐름을 인식할수록 시간이 더 느려지고 오히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끓는 물 얘기를 안 하면 계속 그걸 지켜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의 흐름을 막 더 자세하게 인식하지는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을 좀 더 빠르게 인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에 집중을 하면 시간은 느리게 흐르고 다른 시간에 것에 집중을 하면 시간은 오히려 빠르게 흐르고 시간이 움직이는 그거를 집중하는가 안 하는가에 따라서 시간 속도가 조절이 되는 그런 거예요. 퇴근 시간이 점점 느려지는 거는 시간에 집중을 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이제 좀만 있으면 퇴근한다. 1시간만 있으면 퇴근한다. 1시간 5분만 있으면 퇴근한다. 이러다가 보면은 이제 그 1시간이 되게 길게 느껴지잖아요. 대신 막 일하느라고 퇴근 시간 생각 못하고 계속 일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6시가 돼 있고. 그러면 이게 어떤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반대의 경우라는 게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막 놀다가 보면은 니네 뭐 8시까지만 놀고 헤어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애들이 계속 시간을 체크하거든요. 7시 50분인데 조금만 더 놀면 안 돼요. 7시 55분인데 조금만 더 놀면 안 돼. 그럼 걔네들은 시간에 신경을 쓰면서도 좀 빨라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걔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시간을 계속 보니까 분명히
그 5분 간격이 생각보다는 길게 아마 느껴질 거예요. 시간 이렇게 뭐 50분에 보고 또 한 5분쯤 지났겠지 하고선 다시 시간을 봤는데 뭐 53분이거나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차이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1, 2분 차이 정도씩 조금씩 더 느려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들도.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그게 네. 어떤 과학적 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네, 된다는 뭐 거죠. 뇌과학이나 심리학에 근거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뭐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단순히 그러니까 달라진다기보다는 심리적인 영향 아니 그냥 심리적인 영향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거겠지가 아니라 네, 실제로 그렇게 뇌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집중을 하면은 네. 더 느리게 받아들인다.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활동을 할 때 시간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으면 그 시간은 늘어나는데요. 뭐 만약에 오후 2시에 시작하는 어떤 중요한 이벤트에 참석하려고 가는 중이라면은 최소한 늦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시간의 흐름을 강하게 인식할수록 그 이벤트 장까지 가는 거리가 더 멀게 느껴지는데 이게 왜냐면 그곳으로 가는 시간 자체도 우리한테 그 시간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더 거리가 느려지고 가는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지는 거고요. 반대로 똑같은 거리인데 어디 그 이벤트장에 갔다가 다시 집으로 되돌아올 때는 그 장소 이벤트장에 갈 때보다 집에 훨씬 더 빨리 도착한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뭐 볼일을 다 보고 그 돌아올 때 그 시간은 이제 더 이상 우리한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의 흐름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곳을 갈 때는 네. 상당히 좀 긴장도 되고 네. 이게 오래 걸리는 느낌이 네, 맞아요. 들거든요. 근데 거기를 갔다 오면은 올 때는 그냥 생각보다 시간이 별로 안 걸렸네 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다 마찬가지 효과. 네, 마찬가지. 갈 때는 이제 거기까지 가야 한다는 그 생각과 그래서 그 시간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면서 가기 때문에 뭐 한 실제로는 15분 정도 걸었는데 기분상으로는 뭐 20분에서 30분 정도 걸었다고 느껴지는 거고 반대로 이제 집에 돌아올 땐 어차피 아는 길이고 뭐 거기에 신경을 더 이상 잘 안 쓰기 때문에 왜냐하면 볼 일은 끝났으니까요. 시간을 점점 안 쓰기 그 신경을 잘 안 쓰기 때문에 돌아올 때는 15분 거리도 생각보다 그냥 15분 만에 올 수 있는 거리였네. 근데 아까는 왜 이렇게 늦게 갔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경험 있나요? 네. 저 최근에 일본 여행을 갔었는데 어떤 그러니까 뭐 게임 전문점? 그런 데가 있는데 지도상으로는 한 20분 정도 걸린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찾아가는데 지도만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가 늦게까지 여는 데가 아니어가지고 좀 더 빨리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체감상으로는 거의 1시간 가까이 걸어서 간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나오지? 왜 이렇게 느리지? 막 이러면서 생각을 하면서 갔는데 다시 거기에서 이제 뭐 구경하고 산 다음에 숙소로 돌아올 때는 15분 만에 숙소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아까 전에 되게 멀게 느껴졌는데 돌아올 때는 왜 이렇게 가까운가. 근데 실제 시간은 둘 다 거의 20분 정도밖에 안 걸렸었어요. 네. 우리 마감하고 이럴 때 하고도 이게 그러면 유사하게 그쵸. 책을 언제나 마감일 닥치면은 마감일에 일이 더 많이 되는 사람은 그러면은 이게 어떤 원리인 거죠? 여기서에 따르면은 마감일에 일이 많이 된다는 게 어떤 말씀이세요? 시간이 조금 남았을 때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그냥 쫓기듯이 해서 단순히 그냥 단순히 빨리 하는 건가요?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근데 그럴 때 꼭 시간이 더 모자라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세요? 그렇죠. 시간이 좀만 더 있었으면 좀만 더 있었으면 왜냐면은 일에 계속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나 지나갔는지 생각을 못 하니까 그쪽은 오히려 시간이 조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일 쪽에 사람이 일에 집중을 하니까 마감 때는 이상하게 항상 시간이 없기는 하지만 그건 그냥 정말로 없는 건가? 정말로 없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없는 것도 있고 저희가 더 최대한의 집중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더 빨리 간다고 느껴지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집중을 하면 할수록 빨리 간다. 시간이 빨라져요. 그건 나중에 인식을 하니까 그런 거죠. 그 당시에는 사실 이게 뭐 시간이 빨리 흐르네 안 흐르네를 신경 쓸 겨를이 없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그러니까 마감 같은 시간 말고 이렇게 뭐 집에서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뭐 그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더 시간이 오래 지속됐으면 할 때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책에서는 마음 챙김이라는 간단한 명상 같은 걸 추천을 해요. 눈을 감고 뭐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서 시간의 길이를 늘리는 거라고 하는데요. 내적으로는 호흡이나 심장 박동에 집중하셔도 좋고, 반대로 눈을 뜨고 어떤 한 대상에 집중을 하시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뭐 과거나 미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현재의 시간에 초점을 맞추면 주의력이 높아지고, 이렇게 높아진 주의력은 시간을 느리게 만든다고 합니다. 2011년도에 듀크 대학교에서 마음챙김 연구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이 연구를 한번 보면 이 센터의 연구원들은 한 그룹의 학생들에게 15분간 마음챙김 명상을 한 후에 푸치니의 오페나 라보엠 중 10분 정도를 듣게 했습니다. 다음 그룹은 똑같은 부분을 명상 없이 들었는데요. 그 결과 명상을 한 학생들이 하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서 오페라를 더욱 만족스럽게 보았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이런 마음챙김 명상이 주의력을 높여서 현재 순간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느려지면서 학생들에게 오페라의 한마디 한마디가 더욱 강렬하게 느껴진 것 같다고 말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활동을 할 때도 그 활동을 더 재미있게 오래 즐기고 싶으시면 간단하게 명상을 한번 해보시고 그 활동을 하면 좀 더 오래 지속된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복잡한 이게 뭔가 모순되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시면 모순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집중을 하면은 현재를 더 즐기게 되기 때문에 네, 시간이 느려지기는 하되 주의력이 떨어지면 그게 그러면 시간이 느려진다기보다 빨라지고. 알차진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뭐 제가 여기에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으려고 했는데, 왜냐면 이게 막 뇌과학 얘기를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면 좀 재미없으실 것 같아서 최대한 그런 얘기 배제하려고 하긴 하는데, 뇌가 무슨 스냅 사진을 찍는다고 설명을 하면, 이렇게 뭐 즐거운 일을 하거나 하면 스냅 사진을 더 많이 찍는데요. 새로운 일이기 때문에, 좀 흥미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돌아보면 그 스냅 사진의 개수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게 더 길게 느껴진대요. 대신 재미없는 일을 하면 주의력이 상대적으로 집중이 안 되니까 사진이 좀 덜 찍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주의를 집중했을 때 사진을 찍으면 뭐 1초에 10장을 찍는다 하면 집중 안 됐을 때는 뭐 1초에 3장 정도?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 사진 총 개수가 적기 때문에 그 다시 이제 반복해서 그걸 볼 때 그 시간이 짧아서 시간이 되게 짧게 느껴진다고 하네요. 되돌아보면 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 그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또 반대로 시간을 빠르게 하고 싶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의 흐르는 그 속도에서 우리의 초점을 멀리 옮겨야 된다고 책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콜센터나 놀이공원에서 이런 전략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콜센터는 전화가 연결되는 동안에 그냥 이렇게 따르릉 따르릉 하는 그 기계음 말고 대신 이제 배경음악을 틀어놓는 거고, 놀이공원에 이제 커다란 스크린 같은 걸 설치를 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보게 만들거나 기다리는 동안 저걸 보고 있으면 대기줄을 따라서 퍼레이드가 다니는 것도 그것 때문에 지루하게 느끼지 말라. 네,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렇게 사람의 주의가 돌아가기 때문에 실제 시간에 비해서 얼마 안 기다렸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시간이 빨리 흐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 결국 시간에 집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인 거네. 시간을 생각하지 않아야 시간이 빨리 흐른다는 건. 보통은 지루한 일이 있을 때 시간이 좀 빨리 흘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지루하다, 몇 시지 하면서 시간을 더 보면 더 느리게 가니까, 시간 좀 지루할 때는 오히려 좀 그 일이 지루하더라도 거기에 집중을 최대한 돌리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일 너무 지루해, 재미없어, 왜 이렇게 시간이 느리게 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그 일에 이거 좀 지루하지만 이걸 열심히 하자. 시간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제 시간이 좀 더 수월하게 지나간다고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주의력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이 주의력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시간의 속도 말고도 우리가 느끼는 일의 즐거움 정도도 달라진다고 해요. 세인트 토마스 대학교에서 어떤 연구를 했는데 연구자들이 학생들한테 주어진 텍스트를 읽고 뭐 영어로 APPLE나 BOTTLE처럼 같은 철자가 연속해서 나오는 단어의 밑줄을 긋도록 했는데 실제로는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이 10분이 주어졌는데 이제 학생들 반절한테는 5분이 주어진다고 얘기를 했고 나머지 반한테는 20분 동안 줄을 그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후에 시간이 다 됐다는 소리를 들은 학생들이 좀 이제 반응이 좀 놀라운 반응을 했는데 5분 동안 작업을 할 거라고 그렇게 들은 학생들은 10분을 주어졌는데도 이게 되게 영원처럼 길게 느꼈다고 해요. 반대로 20분이라고 들은 학생들은 주어진 시간이 바람처럼 지나가는 걸 느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네. 이게 몇 분이 걸릴 거다라고 대충 예상을 했는데 네. 그거보다 훨씬 길어지니까 네네네. 그거는 엄청나게 네. 지겹거나 이렇게 느껴지고 네. 생각보다 빨리 끝나니까 그게 좀 더 재밌게 오히려 그래서 연구자들은 참가자들한테 이제 솔직히 따분한 일이잖아요. 재미도 없고 그래서 이걸 얼마나 즐겼는가를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시간이 빠르게 흘렀다고 느낀 학생들은 느리게 흘렀다고 느낀 학생들보다 이 일이 훨씬 더 즐거웠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공부를 시킬 때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오늘 너 한 40분 정도는 공부를 해야지 남은 시간 동안은 게임을 할 수 있어 하고 실질적으로 30분만 공부를 시키면 생각보다 빠르네? 좀 재밌네? 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기만이긴 하지만 네. 어떻게든 공부를 시켜야 되는 입장으로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면 같은 일이어도 더 재밌게 느끼고 시간이 느리게 지나가면 더 재미없게 느낀다는 거죠. 결국 좀 시간이 빠르면 좀 더 일을 더 알차게 재밌게 할 수 있는 오래 걸릴 거라고 네. 스스로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힘들지 그쵸, 않을까요? 아무래도 이거는 또 주위에서 이제 얘기해주는 실험이다 보니까 좀 더 또렷하게 나타난 것 같기는 한데 솔직히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일을 할 때 핸드폰을 최대한 안 보고 컴퓨터에 있는 시간을 최대한 안 보는 방법밖에는 너무 많이 보이지 않나요? 모든 곳에 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회사들 중에는 시계를 아예 안 놓는 회사도 있대요. 그러니까 벽걸이 시계나 이런 거 그래야지 그 안에서 더 오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유명한 백화점에는 시계를 비치하지 않는다고. 네네네.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 요인 집중력. 네. 집중력이 주의 집중이었고요. 네. 집중력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시간은 그 흐름을 인식하는 데 사용하는 주의력이랑 정신적 집중의 수준에 비례해서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하는데요. 시간을 늦추고 싶으시다면 현재의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하시고 지루한 순간을 빨리 보내려면 최대한 시간을 느낄 수 있는 것들에게서 눈을 돌려서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면 시간은 빠르게 흘러갑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요인으로 넘어가 볼까요? 느리게 흐르는 시간 경각심이 미치는 영향인데요.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토니 그인이라는 야구 선수가 있는데 이 야구 선수는 메이저리그 역사상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몇 안 되는 타자 중 한 명이라고 합니다. 선수 시절 그인은 상대 투수에게 악몽 그 자체였고 신기록 제조기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방망이를 휘둘러댔는데요. 시간당 마일수로 100 mph라고 있는 건가? 100 mph 100마일. 그냥 100마일로 읽어요? 마일 per hour로 읽어요. 그러니까 시간당이니까 네네네. 100마일 per hour의 속도로 홈플레이트 위로 꺾이면서 관중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는 야구공도 그인에게는 아주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기에 쉽게 공을 때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100마일이면 160km. 시속 160km. 그 정도면 엄청나게
빠른 거로 치는 거죠, 야구에서는. 거의 세계 기록 수준이죠. 지금 세계에서 가장 공을 빨리 던졌다는 기록이 170km가 조금 넘을 거예요. 160km를 우리나라 사람이 기록한 적은 거의 없어요. 박찬호 투수가 한창 시절에 한 150 후반대 거의 160km 가까이를 던졌고 그러니까 거의 기네스북급의 빠른 속도도 그 정도가 되면 감각으로는 칠 수가 없는 속도라고 하거든요. 그 속도를 그러니까 이 토니 그린이라는 선수는 아주 느리게 움직인다고 보여서 그걸 잘 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에 되게 집착을 하고 집념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산만함이 전혀 허락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깊은 집중력이 그가 시간이 느려진 상태에서 공을 인지하는 것처럼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야구뿐만이 아니라 뭐 골프의 타이거 우즈나 농구의 마이클 조던, 테니스의 라파엘 나달 같은 다른 유명한 운동선수들이나 스포츠 스타들도 종종 유사한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뛰어난 선수들은 게임을 할 때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공이 자기 쪽으로 훨씬 더 천천히 다가온다고 전반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일을 할 때 조금 뇌과학 얘기를 하자면 어떤 일을 할 때 뇌의 뉴런이 흥분을 하면 경각심과 주의력, 그러니까 정신적 각성 수준이 높아지는데 이게 우리가 시간을 인식하는 데 영향력을 많이 행사한다고 합니다. 책을 잠깐 읽어드리자면 정신적 각성 수준이 높아지면 뇌는 저장된 정보를 보다 민감하게 감지하고 처리하며 검색한다.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처리하면 시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높은 수준의 경각심과 탁월한 집중력을 선천적으로 보유한 스포츠 선수가 보통 사람보다 더 느리게 시간을 인지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아까 그럼 얘기했던 주의 집중하고 경각심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주의 집중과 경각심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비슷하긴 한데 조금 더 어떤 뇌의 도파민과 관련이 있다고 해요. 경각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 뭐 이런 것도 경각심. 네네네. 그럴 땐 주의 집중력이 높아지면서 경각심 이게 뭐 도파민이 확 분출을 하면 경각심이 확 높아지면서 그 순간에 주의 집중력이 확 이렇게 또렷하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연관돼 있기는 한데 조금 더 과학적인 얘기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고의 순간을 느리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런 사람들 뭐 이런 거.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벌써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경각심에 들어가는 건지 지금 궁금해서. 네. 잠시만요. 아까 뭐 감정에 대한 이야기도 네네네.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거는 감정 요인인지 아니면 경각심 요인인지 책에서는 분류를 경각심 쪽으로 더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경각심 때문에 생기는 공포, 그러니까 공포 때문에 생기는 경각심.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감정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인 감정, 그러니까 뭐 우는거나 화나는거나 뭐 그런 불안하거나 이런 감정에 가까운 거고 여기서 그 공포심을 얘기할 때는 경각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감정 이따가 말할 감정은 약간 기분이나 이런 쪽에 가까운 기분에 거고 가까운 내용이고 이거는 뭐 예상치 못했지만 놀래거나 아니면 무서운 일을 겪거나 이렇게 갑자기 고도로 주의가 집중되는 그런 식의 순간. 네. 말씀하셨으니까 이 얘기를 조금 더 먼저 해드리자면 책에서 얘기하는 바에 따르면 시간이 순간적으로나마 멈춰있기를 바라면 공포심을 이용하면 된다고 얘기를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고의 순간 이런 것처럼 뭐 생명을 위협받는 순간에 처하면 종종 시간이 느려지는 경험을 하잖아요. 소위 말하는 주마등을 본다고 하는 그게 인간이 심각하게 위험한 상황에 놓이면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껴서 경각심이 비정상적인 수준까지 치솟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실험이 하나 있는데 4km 높이의 상공을 나는 비행기에 초보 스카이 다이버 몇 명이지 이게?
76명을 태웠는데 그래서 스카이다이빙을 해서 착륙하기 전까지의 공포랑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다이빙을 얼마나 오래 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라고 했더니 공포심이 더 강하게 느낀 사람일수록 동일하게 시간이 더 천천히 흘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무서움을 많이 느끼면 더 그동안 시간이 점점점 길어진다는 거죠. 공포가 지속되는 거는 네. 계속 된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히려 아까 이제 감정 얘기에서도 할 건데 부정적인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보다 더 길게 느껴지는 것도 이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제가 네. 제주도를 놀러 갔었는데 제주도에 가면 그런 놀이공원 놀이요? 기구가 있어요. 네. 이렇게 동그란 공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떼굴떼굴 굴리는 거거든요. 쳇바퀴 같은 건가요? 네,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그 안에 이제 안전벨트 같은 거를 차고 공이 돌면 사람이 그 안에서 따라 도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식은 그 안에 물을 한 3분의 1쯤 채워놓고 안전벨트 같은 건 없어요. 그럼 공이 돌면은 물은 공을 따라 돌지 않고 이제 밑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밑에서 공만 돌고 사람은 물 위에 떠 있거나 뭐 이렇게 물을 타고 가면 된다. 그러면 사람이 물에 둥둥 떠 있으면 공이 굴러가도 그대로 그냥. 그렇죠. 사람은 공은 밖에서 굴르는데 사람은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누워서 갈 수 있다. 그 물에 마찰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두 번째 거를 선택을 했거든요. 물 속에서 그러면 나는 갈래. 그리고 밖에서 보니까 금방 가더라고요. 한 2분 정도면 공이 원래 그런 게 슝 하고 가니까 굴러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안전한 줄 알고 딱 들어갔는데 공이 굴르는데 이 물이 얼굴 위까지 차 오르는 거예요. 찰랑찰랑거리니까. 그러니까 당황을 해서 숨은 못 쉬겠고 그게 영원처럼 느껴졌거든요. 그 순간이. 그 2분의 시간이 나는 야 이러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은. 그래서 다시는 이런 걸 돈 주고 타지 말아야지 했는데 이게 거의 같은 똑같은 걸 경험을 하신 거죠. 스카이다이버들이랑. 그렇죠. 놀라고 했는데 죽을 뻔했던 그런 느낌. 저도 고소공포증이 좀 있는 편인데 관람차를 이렇게 그래서 생애 한 번은 타봐야지 하고 관람차를 탔어요. 관람차 분명히 10분 운행이라고 써 있었는데 출발하면서부터 무서운 거예요. 점점 그 올라가는 느낌이 들잖아요. 점점 더 무서워지니까 이게 분명히 올라가는 느낌은 나는데 그 올라가는 느낌이 한 번 들 때마다 거의 10분씩 느껴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근데 관람차는 그 자체로 물리적으로 좀 느리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한 바퀴 도는데 그게 좀 작은 거라서 10분밖에 안 걸린다고 써 있었는데 저 진짜 내려오고 나서 거의 한 2시간 탄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거를 타면 더 오래 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 다음부터는 그냥 무서운 거 타지 말고 회전목마 같은 거나 타자 이렇게 생각했던 게 있는데 그때가 이 시간 컨트롤 작업한 다음이어서 이게 그 얘기구나. 네, 몸소 겪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시간 컨트롤을 이용을 한다 그러면 이런 공포나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책에서는 공포심을 막 무조건적으로 이용하라고 이렇게 권하지는 않아요. 시간을 늘리겠다고 목숨을 던질 필요까지는 없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거는 단순 이게 시간을 뭐 컨트롤하고 말고의 얘기보다는 우리가 왜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시간을 더 길게 느끼는가에 한번 알려주는 정도의 얘기로. 그러면 그렇게는 받아들일 수가 있겠네요, 이 내용을. 어떻게? 어떤 공포 같은 거를 느끼면은 시간이 오래 간다고 느낀다는 걸 알고 있으면은 스스로를 조금 진정시킬 수가 있겠죠. 이게 영원 2분이야, 1분이야. 사실 이게 내가 무서워서 오래 가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야라고 스스로를 계속 이렇게 뭐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은 그런 식으로 시간을 줄일 수는 있겠네요. 자기를 이렇게 안정을 시키면서. 네, 이후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편집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게 확실히 시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실제로 감정
감정이 미치는 영향에서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이제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아까 이제 경각심이 시간의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파리에서 뉴욕까지 가는 것처럼 뭐 한 8시간 정도 되는 긴 비행을 할 때 모든 시간이 다 똑같이 느껴지지는 않잖아요. 8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처음 1시간 정도는 시간이 되게 느리게 간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비행기를 탄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제대로 뜰까? 사고는 안 날까? 이제 이륙할 걱정 때 때문에. 걱정하느라고 사람이 계속 경계를 하기 때문에 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섭거나 그러면은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무섭고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해요. 1시간 정도는. 근데 이제 그 다음 한 6시간 정도는 또 피곤하고 이제 떴으니까 잘 가겠지라고 생각해서 안심도 되고. 네, 이제 경각심이 그렇게 떨어져서 시간이 좀 더 빨리 지나가고 오히려 그 경각심이 점점점 떨어지고 좀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점점 더 빨리 지나간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처음 1시간은 한 1시간 반 정도로 느끼다가 분명히 6시간을 타는 건데 중간에 6시간이 비는데 그걸 한 3-4시간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되게 빨리 도착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비행기에서 굉장한 안정감을 느끼셨던 분들인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1시간 정도는 또 이제 목적지에 더 거의 도착했다는 생각에 좀 흥분이 되고 그러면 이제 또 내려가야 되니까 다시 한번 긴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시간이 오히려 느리게 흐르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네. 8시간을 다 경험한 거 아닌가요? 그쵸. 실제로 다 모든 사람이 8시간을 경험을 한 건 맞는데 물리적으로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요. 처음에 1시간을 1시간 반이라고 생각하고 끝에 1시간을 또 1시간 반이라고 하면 거기서 이미 시간은 늘어났고 중간에 줄면은 결국은 다 합치면 8시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정적이면은 가장 좋겠네요. 그렇죠. 익숙해진 사람들. 예, 비행기 많이 타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냥 떴다 내려가던데?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되게 생각보다 긴 뭐 4시간, 5시간 타도 그냥 올라갔다 내려가고 말던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차피 뭐 올라갈 때도 맨날 올라갔던 거고 내려갈 때도 맨날 내려갔던 거니까 별로 덜 무서워지면 이제 시간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걸 되게 공포스러워하는 사람들은 네. 제주도 가는 것도 한 2시간 정도로 느낄 수 있겠네요. 저 한 4시간 정도로 느꼈던 것 같아요. 올라가고 내려오고가 전부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올라가는 거가 한 분명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따지면 그 공중에 이륙을 딱 해서 공중에 이렇게 안착이라고 해야 되나? 안정적인 안정적인 그 순간까지가 뭐 많아봤자 한 30분 이 정도. 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화면으로 시계를 보니까 30분이라고 눈으로는 보이는데 이게 심정적으로는 1시간 동안 이렇게 했다가 1시간 동안 착륙한 기분이라고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몸으로 실험하고 있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경각심 수준이 높을수록 시간은 느리게 흐르고 낮을수록 시간은 빠르게 흐르는데요. 그러니까 뭐 지루한 회의에 들어가야 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좀 재미없는 수업을 들어야 될 때 머릿속으로 좀 재밌는 생각을 하면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갈 거라고 책에서 팁을 주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면 경각심이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재밌는 생각을 하면. 근데 물론 뭐 이제 선생님이나 상사에게 걸리지 않도록 조심은 그러니까 딴 생각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딴 생각을 해서 경각심이 떨어지는 게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삐 소리를 뭐 낸다 이런 거보다는 안정적으로 뭐 재밌는 생각을 하는 게 훨씬 효과가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재밌는 생각을 하면은 이제 긴장도 풀어지고 조금 더 편한 상태가 되잖아요. 상대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생각이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더 빨리 가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경각심이 높아지면 시간이 느리다고 인지한다는 증거는 오드볼 효과라고 부르는 현상에서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 오드볼 효과는 자주 제시되는 일반적인 자극에 비해서 예상치 못한 괴상한 자극이 주어질 때 그 지속 시간을 더 길게 인지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효과를 쉽게 설명하는 실험을 하나 책에서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에게 동일한 얼룩말 이미지를 1초 동안 10차례 정도 보여준 후에 아주 새로운 이상야릇한 꽃 이미지를 같은 시간 동안 보게 해보자. 사람들 대부분은 꽃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본 얼룩말 이미지보다 더 긴 시간 동안 봤다고 생각한다. 두 가지 이미지는 정확히 동일하게 1초 동안만 유지됐는데도 말이다.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뇌가 이상한 사건에 특별하게 주의를 더 집중해서 새로운 상황에 대한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기록하면서 이를 처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얼룩말 이미지를 수차례 관찰을 하면서 이제 뇌가 그 정보를 처리하는데 좀 더 흥미를 잃어버린 거야. 아까 전에 그 스냅 사진 찍듯이 이제 쟤는 이제 이미 나한테 특별한 정보가 아니게 된 거죠. 근데 거기에서 갑자기 꽃 이미지가 나타나면 갑자기 뇌가 이제 다시 경계 상태로 돌아가면서 새롭고 뇌가 생각하기엔 더 중요한 정보를 처리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스냅 사진은 더 많이 찍는 거예요. 그 꽃 이미지가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반복되던 얼룩말 이미지보다 꽃 이미지를 더 긴 시간 동안 봤다고 그 스냅 사진의 수를 판단해서 스스로를 뇌가 속인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뭐 이상한 사건을 만나서 경각심이 갑자기 확 올라가면 그때 이제 시간이 느리게 흘러간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이 오드볼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방금 실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스냅 사진 얘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각심이 높아지면 같이 정보 처리 속도도 늘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음악을 이용해서 한 실험이 하나가 있는데 심리학자 프랜시스 라우셔와 그녀의 동료들은 모차르트 음악을 들은 사람들이 수학적 능력이랑 공간 추론이 향상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스위스에서 1200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2년 동안 연구한 결과 음악 레슨을 추가로 받은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언어와 사회적 능력 면에서 더 높은 성과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요. 사람뿐만 아니라 쥐들조차도 모차르트 음악을 듣고 난 후에는 미로를 더 빨리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음악은 뇌를 흥분시켜서 뇌가 평소보다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만드는데요. 또 이게 아까 정보 처리 속도 얘기하면서 당연히 이게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시간도 더 빠르게 움직이고요. 그래서 이게 음악이면 다 되는 건가요? 아니 모차르트를 왜 굳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죠? 이분이 왜 하필 모차르트를 사용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음악을 듣고 이렇게 뇌가 약간 활성화되거나 그 흥분도가 올라가면은 그에 따라서 맞아요. 그래서 책에서는 굳이 클래식뿐만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음악을 들으면 다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또 다른 자꾸 생각이 나서 그 양계장에서 음악을 틀어주면 알을 잘 난다고. 진짜요?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클래식을 틀어주면. 그러면은 얘네들도 이렇게 흥분도가 올라가서 뇌에 그래서 몸의 신진대사를 빨리 만들어서 뭐 알을 잘 낳거나 이런 현상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건가요? 제가 그게 그 어떤 생리적인 거에까지 영향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뇌에는 확실하게 닭들의 뇌에는 확실하게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쥐들도 미로를 더 빨리 빠져나온다고 하니까 걔네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위치를 조금 더 잘 파악하고 그냥 알을 더 많이 낳는 게 내 신상에 옳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알을 낳아야 살 수 있다고 이런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먹이를 먹고 살 수 있을 테니까. 왜냐하면 알을 못 낳으면은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거기까지 지능이 거기까지 들어간다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악이 이제 이런 음악적 효과가 시간을 인지할 때도 나타나는데요. 그거 말고도 음악 자체가 특정한 리듬을 갖고 흐르기 때문에 그 리듬만으로도 시간의 속도가 조금 왜곡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느리게, 그러니까 리듬에 더 신경을 쓰다 보면 사람의 시간의 속도가 바뀐다는 말인데요. 어떤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기를 바라면 음악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느리기를 바라면은 음악이 도움이 된다. 네, 그래서 그 레스토랑이나 뭐 백화점 이런 데 이렇게 노래를 틀어놓으면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백화점 안에 레스토랑 안에 오래 머무른대요.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게 계속 머리를 자극을 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시간이 흐른다는 거를 그냥 잊게 해주는 건가요? 잊는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지만 제3자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오래 있는 그런 식이라고 많은 하더라고요. 시간, 그러니까 느리다기보다 많은 시간. 네, 많은 시간을 더 보내게 된다고. 이제 아까 전에 뭐 그 주마등 보는 얘기까지 합쳐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뇌가 강하게 경계할수록 그러니까 경각심이 높을수록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시간은 느리게 흐릅니다. 이런 현상은 유명한 운동선수나 오드블 효과로 증명할 수 있고 또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시간이 느리게 흘러간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음악을 들을 때도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더 오래 흘러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세 요인에 대해서 더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